중국 대표팀의 추접스러움이 돋보이는 아시안컵 데뷔 현장이 완패 행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대표팀을 경기하겠다며 철저한 비공개 훈련을 하는 등 난리 부르스를 추던 우레이와 대표팀이 수십 년 만에 훨씬 작은 국가인 홍콩 대표팀에게 패배하질 않나 중동 국가에도 철저하게 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참 웃기는 짜장들입니다. 중국 대표팀 감독은 갑자기 휴일 휴식 일정을 돌연 취소하고 하루에 3번 강훈련하는 일정을 짰다고 할 정도인데요. 사실 홍콩에 패배한 것은 중국에게는 엄청난 자존심의 스크래치인 모양입니다. 홍콩은 사실상 중국의 영토가 됐지만 완전히 과거의 홍콩을 기억하는 홍콩 사람들에게는 민주주의를 갈망하고 중국 정부를 규탄하는 반발의 기억이 선명하게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현지 언론에서 경기 내용을 분석하며 갑자기 반가운 이름이 튀어나옵니다. 바로 김판곤 감독인데요. 현재는 인도네시아 대표팀 감독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판곤 감독은 과거 홍콩 리그에서 뛰기도 하고 대표팀 감독까지 맡으며 홍콩 축구판의 뼛속부터 완전히 뒤집어 갈아엎은 인물로 유명하기도 하죠. 그리고 그 노력의 결실이 이제 드디어 나타났다는 겁니다. 14억 중국 인구에 한참 못 미치는 도시국가인 홍콩이 중국을 이겼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인 것이죠. 오늘은 중국 대표팀의 한심한 모습, 특히 중국의 강한 로비로 피파 공식 경기였음에도 경기 영상 자체를 비공개로 처리한 전말에 대한 이야기 이모저모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저희 채널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연초부터 중국 대표팀은 아주 멋진 결과들을 빵빵 터뜨리고 있습니다. 중국 대표팀은 무려 한 세대에 달하는 29년 만에 홍콩 대표팀에 완패당한 건데요. 문제는 결과도 결과지만 내용이 아주 처참했다는 겁니다. 중국 본토 선수들과 코칭 스태프 등 3명이 줄퇴장 당하는 졸전을 펼친 것인데요. 중국은 이제 2023 카타르 아시안컵 전망이 어두워진 상황이죠. 홍콩 현지 언론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홍콩은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열린 피파 공식 친선 경기에서 푼푸이인의 멀티골을 앞세워 중국을 2대1로 꺾었습니다. 결과 자체도 놀라운 일이긴 합니다. 중국의 피파 랭킹은 79위인데 반해 홍콩은 150위거든요. 특히 홍콩이 중국을 꺾는다는 것은 상상도 하기 어려웠던 일이었다는 점도 놀랍습니다. 29년 전 홍콩이 중국을 꺾었던 1995년에는 다이너스티컵 3위 결정전에서 승부차기를 통해 이겼던 것이기에 필드골로 단번에 승리한 지금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죠. 물론 홍콩은 영국령이었던 당시엔 축구를 그래도 꽤나 하는 나라였습니다. 1985년에도 베이징에서 열린 월드컵 예선전을 치르며 중국을 2대1로 제압한 적이 있죠. 승부차기는 공식적으로는 무승부로 기록되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승리만 집계한다면 홍콩에는 39년 만에 승전보인 셈이고요. 반면 중국은 이번 패배를 통해 국제경기 3연패를 당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11월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에서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우리 대표팀에게 0대3으로 완패한 뒤 지난해 30일 중동 국가인 오만과의 경기에서도 0대2로 졌거든요. 경기 내용을 보면 가관입니다. 중국은 전반 9분 탄룽이 선제골을 터뜨립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주 축제 분위기였죠. 늘 하나의 중국을 외치던 중국이 마치 홍콩은 다른 나라인 것처럼 맹렬한 응원을 펼쳤고요. 하지만 반격에 나선 홍콩은 푼푸이인이 후반 6분과 14분 연속골을 터뜨리며 승부를 뒤집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보를 조사하며 가장 어려웠던 점은 경기 영상이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경기 내용을 현지 언론을 통해서만 확인해야 하는 것은 이번 평가전이 카타르 아시안컵을 앞두고 열린 모의고사 격이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원칙적으로는 피파 공식 경기인 만큼 해당 내용을 공개하고 또 최소한 각국 축구협회를 통해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를 통해 경기 영상을 클립이라도 공개하기 마련인데 이번에는 중국의 강력한 요구와 로비로 어떤 내용도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는 것이죠. 현재 홍콩 대표팀을 이끄는 예른 안데르센 감독은 현지 언론 SGMP 기자에게 선수들이 다른 경기보다 더 잘한 것은 사실이다. 중국과 맞붙을 때면 특히 내가 따로 동기부여를 위해 애쓸 필요가 없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반면 이날 중국에서는 퇴장당한 인원만 3명이다. 더티 플레이라고 말하고 싶다. 홍콩은 철저하게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원팀으로 성장했다. 이틀을 다진 김판곤 감독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김판곤 감독의 이름이 언급된 것도 놀랍지만 사실 먼저 경기 내용에 3명이나 퇴장당한 중국 선수와 코치진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훈련에 가까운 평가전에서는 이렇게까지 퇴장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감독이 구상하고 훈련해온 경기 내용을 충실히 이끌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서로 어드밴티지를 주면서 계속 경기를 이어가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베트남과 한국 대표팀의 평가전에서도 손흥민 선수의 중재로 베트남 선수가 퇴장당하지 않고 계속 뛸 수 있도록 배려한 모습도 연출됐었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정말 정도가 심했다는 건데요. 내용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홍콩의 푼푸이인이 동점골을 넣은 이후 심판에 무리한 행동을 한 중국 미드필더 왕상위완과 위험한 동작으로 지적당한 수비수 우사우중이 차례대로 레드카드를 받았던 겁니다. 심판의 말이 절대적으로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자기들이 못해서 필드골을 먹힌 상황에 대한 화풀이를 심판 탓으로 돌리는 것은 사실 중국 축구의 전형적인 남탓 수법이긴 합니다. 워낙에 자국 대표팀에 대한 거부감과 불만이 많은 중국 언론과 팬들의 시선을 감독 탓으로 돌려 감독이 폭행을 당하거나 위협을 당하는 일이 많은 것도 이번 일을 해설할 수 있는 비하인드 스토리죠.
이는 중국 현지 언론에서도 다소 부끄러운 일이긴 했나 봅니다. 중국 현지 언론 소후닷컴은 선수들의 퇴장을 전하며 후반 11분 왕상위안이 퇴장당하기가 무섭게 7분 후 벤치에서도 코칭 스태프 한 명이 레드카드를 받았다고 전합니다. 끝나지 않은 퇴장 행렬은 결국 후반 27분 우사우층까지 그라운드를 떠나는 것으로 겨우 마무리됐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아무래도 중국 축구협회에서는 경기 내용을 공개하는 것 자체가 부담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시진핑이 중국 축구대표팀을 조롱하는 말까지 나왔을 정도니 아마 부담이 상당했을 거고요. 반면 홍콩 대표팀은 축제 분위기입니다. 그토록 열망하던 민주주의를 얻어낸 것처럼 기뻐하는 모양인데요. 앞서 안데르센 감독이 말한 것처럼 김판곤 감독을 연호하며 응원하는 모습도 눈에 띕니다. 사실 김판곤 감독은 홍콩 축구에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홍콩 축구의 판 자체를 싹 갈아버렸기 때문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정말 김 감독은 물건이다 싶습니다. 멘탈도 참 단단하고요. 먼저 선수 선발 기준을 철저한 실력 중심으로 바꾼 점이 눈에 띕니다. 홍콩 대표팀은 도시국가 출신이기에 워낙에 선수풀이 작습니다. 그만큼 선수의 절반 정도가 용병 출신 귀화 선수를 차지할 정도죠. 홍콩 프로리그는 오래전부터 리그 수준을 높이기 위해 용병 선수가 많았고 8년 영주권을 습득한 외국인 선수에 한해 귀화를 허가하는 꽤나 널널한 귀화 정책을 펼쳐왔는데요. 이 때문에 홍콩 로커 출신 선수들을 원하는 팬이나 언론의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김 감독은 자신의 선발 철학을 다소 강건하게 밀어붙입니다. 누구든 팀을 최선으로 생각해야 한다. 팀 플레이에 집중하고 우리가 가진 선수들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귀화 선수들도 엄연한 홍콩 선수다. 이들을 남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다양성을 존중하면서도 조화를 추구해온 홍콩의 가치와도 맞지 않는다라고요. 선수들의 정신 상태를 빡세게 무장시킨 것도 멋진 모습이었습니다. 홍콩 대표팀 감독 재직 시절 김 감독은 중국과의 경기가 있을 때면 Die for Hong Kong, 그러니까 홍콩을 위해 죽을 듯 뛰어라 라는 말을 하며 홍콩인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반중 시위 분위기로 인한 반사 효과도 있긴 했지만 축구에 대한 순수한 목적의 행동에 많은 팬들이 감동했다고 하죠. 당시 언론에서는 이 문구를 대서특필하며 설명합니다. 한국에서 죽는다는 표현은 구어로 잘 쓰지만 홍콩 사람들은 축구를 스포츠 레저 개념으로 받아들여왔다. 하지만 김 감독의 죽음을 불사르는 투호는 홍콩인들에게 매우 진지하고 신선한 충격이었다. 김 감독은 10여 년 전부터 선수로서 프로팀 감독으로서 이미 홍콩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다. 선수들, 팬들, 구단주들도 그의 열정을 인정한다라고요. 뿐만 아닙니다. 그는 2009년 홍콩 대표팀을 이끌고 동아시안게임 우승을 이룬 뒤 이른바 피닉스 프로젝트를 직접 계획해 실행합니다. 이는 홍콩 축구의 10년 뒤를 그리는 작업이었는데요. 홍콩의 축구 저변 확대와 수비 지향적이었던 홍콩 축구를 공격 지향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이었죠. 그리고 실제로 피닉스 프로젝트는 시행 후 지속적으로 발전합니다. 이번에 중국을 꺾으며 그 효과를 본 셈이고요. 홍콩 축구협회에서는 이 기세를 몰아 아시안컵 진출은 물론이고 월드컵까지 노려보려고 하는 중이고요. 김판곤이 행정가로서의 장기 플랜과 계획과 목표를 짜는 데 능력 있는 감독임을 증명한 결과이기도 하죠. 이제 중국은 훈련을 철저히 비공개로 돌리며 아시안컵 우승을 위해 달려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한국인 감독이 뿌려둔 홍콩 축구의 씨앗에 이미 덜미를 잡혔습니다. 참 웃기는 짜장들의 모습이 결국 어떤 경기를 만들어낼 것인지 궁금함을 가득 안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